시스템그룹 해경그룹 국장 김승준 이사장이겠습니다. 멋있게 이거 열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해경그룹에서 정말 많은 핵심 인재들이 많은 핵심 인재들이 그 부의 영감을 주는 도시 두바이로 다 떠났죠. 두바이. 9월달에 두바이 가면 날씨 좋아요. 우리가 아는 두바이는 막 엄청나게 덥잖아요. 거기 여름. 9월달 지금 딱 가면은 선선하니 좋아요. 그걸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유추할 때 저희가 2023년도에 두바이를 갔다가 2024년도에 우리 황다영 국장님하고 셰이셸 갔다 오면서 잠깐 3월달에 들렸는데 날씨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두바이를 가셨어요. 가고 싶죠? 네.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두바이에 가서 느낀 게 와 정말 부의 영감을 주는 도시구나. 그 건물 이름 알지도 못하겠어요. 막 헬리콥터도 태워주고 회사에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슈퍼카라고 그러나? 페라리 탁 몰고 이렇게 시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직접 운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회사에서 해줘요. PT는 안 되고 SP도 없고. 네, 오늘 두바이들을 이제 많이 떠났는데 제 제목이 오늘 강의 제목이 영원한 자유의 길이에요. 영원한 자유의 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이 자유롭다. 자유, 진정한 자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나기 전에는 항상 그런 것을 꿈꿨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경제적인 풍요. 근데 네트워크를 만나기 전에는 시간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었는데 네트워크를 알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시간의 자유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써도 돈이 계속 나오는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면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하고 미팅 잠깐 했는데 아마 저희 집에 오셔갖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일주일 정도만 우리 부부랑 같이 생활을 해보시면은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을 못 할 거예요. 보통 돈을 많이 벌면은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은 애들은 백수죠. 네. 그런데 시간도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당근?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잖아. 아까 정도진 그룹장님이 그랬잖아. 그런데 민감해 내가. 그런데 진짜 잊어버렸네. 이게 입이 떡 벌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자유의 길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이런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자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도 많이 하고 또 독서도 많이 했어요. 책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을 하려면 책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독서와 연구로 보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서부터
옛날서부터 이 고대 그리스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세익스피어 아시죠? 세익스피어서부터 밀턴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현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개념을 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성공의 개념, 성공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성경, 그 다음에 초기 원시 불교 경전 이런 것들에 다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고대 그리스서부터 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얼 나이팅게일의 책 제목이죠. 예. 얼 나이팅게일도 수십 년 동안 15살 때부터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얼 나이팅게일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었는데, 예전에 우리 독서 미팅 할 때도 이 책 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그럼 생각하는 대로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술주정뱅이는 매일 머릿속에 술이 있으니까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고, 학자는 머릿속에 매일 책이 들어있으니까 학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듯이 소, 돼지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는 바로 이런 단어로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놨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네. 제임스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산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잠언 23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절에 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서 다 하던 얘기예요. 소의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 불교의 초기 경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순간에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이 말은 정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소름 끼칩니다.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장,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이걸 가지고 잠깐 제가 저의 삶에 하고 견주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부자가 되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정말 뼛속 깊숙이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성공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숙이 오늘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검절약이 몸에 밴 우리 세대의 어머니, 그리고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어려운 삶 없이 그냥 잘 살던 어느 날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좀 소리 높여서 언성이 좀 높았어요. 무슨 일이었겠어요? 돈 문제였어요. 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애 셋 데리고 살라니까 돈이 없는데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월급 봉투 다 갖다 주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이러면서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날은 언성이 좀 높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나는 커서 내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달라면 달라는 돈을 다 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떨어진 거야. 그 생각의 씨앗이. 그래서 그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발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어. 그러고는 또 세월이 지납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인원이 막 60명, 70명 됐거든요. 보통 한 45등 했어요. 네. 잘한 거예요? 네.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엄마 아버지가 뭐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개인 교사도 붙여주고 하셨는데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같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덕윤 산업이라는 음반 제작사에 들어갔어요. 덕윤 산업이라는 음반 제작사에 들어갔는데 그 덕윤 산업이라는 음반 제작사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탑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건모, 신승훈, 그때 한참 막 히트쳤던 막 노이즈, 박미경 막 이런 탑 클래스의 가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김건모 씨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건모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잠 못 드는 밤에 비는 내리고가 1집이 뜨면서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요. 각 그 필드에는 공식이 있어. 1집이 30만 장 팔리면 2집은 100만 장 팔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2집이 떴잖아요. 2집이 핑계였나 그랬어요. 핑계. 겁나 바빴어요. 월급 받으면서.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건모가 저하고 동갑 29살 때 집은 분당이었고 우리 회사는 방배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건모가 매일 아버지 엘란트라를 타고 다니던 건모가 어느 날 벤츠를 타고 온 거야. 근데 그날 우리 대표이사님이 김건모 씨한테 선물한다고 소나타 골드를 뽑아서 새 차를 딱 회사에다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모가 그 소나타는 만져보지도 않고 자기 로드 매니저를 그냥 줬어요. 로드 매니저가 그 기사야, 기사 스케줄 관리해주면서 그거 주고 자기는 그 다음날 벤츠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그 생각이었어요. 나도 29살이고 김건모 씨도 29살인데 내가 이 덕윤 산업에서 근무를 계속하면 벤츠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퀘션 마크를 딱 찍었어요. 벤츠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벤츠는 부의 상징이야. 벤츠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 그때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그 뒤에 주임도 있고 대리도 있고
있고 과장님도 있고 차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이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옛날에는 회사가 이렇게 짬밥순으로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게 뒤를 돌아본 거야. 대리 벤치 타나? 차도 없어. 과장님 보니까 차도 없어. 부장님 엘란트라 타고 다녀. 상무님 소나타 타고 다녀. 대표이사님 그랜저 타고 다녀. 그 벤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추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렇게 먼저 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컨디션이 여러분들의 3년 뒤, 5년 뒤의 경제적 컨디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야생으로 나왔어요. 네. 온실 속의 화초에서 그냥 정글로 나온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 아,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벤치를 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그 거기 있어야 돼. 아니면 용기를 해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욕 겁나게 먹었지 아버지한테. 정말 혼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정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PM 코리아의 해강그룹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업한 1년 됐고 2년 됐고 3년 됐고 5년 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지 삐까리예요. 저 뒤에 앉아 오늘 뭐 두바이도 겁나게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2년 뒤,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PM 코리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지적이면서 가장 양심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룹을 리드하는 그 리더들이 해강그룹을 끌고 가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의 길, 부를 갖다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영원한 자유의 길이 어렵지가 않다. 멀지가 않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있지가 않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챕터 나오면서 계속 제가 증명해 낼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죠? 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벌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자유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요. 그냥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그런 재벌들은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면 의무와 책임은 별로 없어요. 권리도 없지만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의 리더, 해강그룹에서의 리더는 권리가 없어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이지. 아시겠죠? 네. 자,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 네. 두 번째, 여러분
불황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황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불황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환경,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나의 위치 지어져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온라인 재판매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황 때문에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황 같은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상상하고 믿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거를 또 쓰려면은 관계국장님 눈치가 보여요. 이거 하고 나면 집에 가면서 그래. 야, 너 그 한 말 또 하냐? 아주 힘들어요. 네. 마음은 자신이 상상하고 믿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심여공화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재세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릴 수가 있다네. 오온실종생, 오온이 모두 이와 같아서, 오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실종생, 오온이 모두 이와 같아서 무법이불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뭐가? 마음이.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한자로 줄이면 마음이 심지어 하나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가 않고 늘 듣던 얘기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잠재의식에 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받아들여서 쌓이면 어떻게 된다? 양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질 변화라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나오는 건데, 어떠한 양이 계속 모이면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저번에 그 최진석 교수님 맹자 가지고 같이 독서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 그 책에도 그 말 나와요. 적토성단하면 사람이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루면 풍후흥원하고 그 속에 바람과 비가 온대. 적수요해하면 사람이 물을 막아서 이렇게 연못을 만들면 교룡용해하고 그 속에 용과 물고기가 산대. 적선성덕하면 사람이 이렇게 덕을 많이 쌓으면 이 신명자득이라 그냥 신통한 통찰력이 생긴대요. 그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그 흙을 쌓는 거야. 그냥 계속 흙을 쌓는 거예요. 그 앞에 적토성단하고 적수요해하고 적선성덕하면 이 앞에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뒤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그냥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 만큼 많이 살았잖아요. 나이가 뭐 제가 뭐 이제 뭐 42살도 아니고 52살도 넘었는데 이런 거 잠깐만 밝히면 안 되는데, 그죠?
이만큼 살아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다 법칙이더라, 법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절대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제 프로그래밍 됐을 때, 내 잠재의식 속에 제 프로그래밍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건과 사물에 긍정적인 반응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흙을 파서 내가 화단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흙의 양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스폰서님이 화단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단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 이만큼을 갖다가 이만큼에다가 높이 이만큼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채우려면은 어마어마한 흙의 양이 필요해요. 왜?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막 힘들어.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하다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개미와 같아지리라.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나오잖아요. 나는 개미와 같아지리라. 호랑이를 갉아먹는 개미와 같아지리라. 한 번의 도끼질은 참나무에 아무 미동도 주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참나무를 갖다가 도끼질로써 큰 나무가 넘어진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단을 다 흙으로 채운 거예요. 아유, 뭐 박수 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화단이 지금 비어있는 화단이 3개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흙을 채워야 또 흙을 채워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반드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고 나의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고 내가 지금 온라인 재판매가 너무 극성을 해서 못하겠고 그 온라인 재판매 그러면 극성 부리는데 그럼 두바이 간 사람들은 온라인 재판매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똑같이 받는 일에? 예.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 예. 그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자유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저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경험도 없고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있잖아. 다들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반은 끝낸 거예요. 반은 끝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템 선정이 끝났잖아요. 아이템 선정이 끝났으면은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정말로. 제가 스폰서로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17년째잖아요. 지금 17년째예요. 그래갖고 10년 열심히 했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파산 상태로 15년 있다가 다단계로 망하지만 다단계로 다시 흥했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장님들. 이 PM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에요. 아메이, 뷰스킨, 허벌라이프 이러한 엄청난 글로벌 회사들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회사예요. 여러분 오늘 두바이 간 분들은 있잖아요. 이제 갔다 오면 막 이만큼 벌어져갖고 사막 한가운데서 파티하고 와갖고 하얀색 옷 입고 사진들 엄청 찍어서 올리고 그런 회사다. 아시겠죠? 네. 가기 힘들어요.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운명을 바꾸는 힘을 사용하라. 운명을 바꾸는 힘. 이게 있대요. 운명을 바꾸는 힘.
그게 뭘 것 같아요? 말해봐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대. 그게 뭘 것 같아? 마음? 오늘 개 탄 거예요.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셔갖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줘. 아, 정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대. 그 운명을 바꾸는 힘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온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파산 상태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뭐를 했어요? 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나폴레옹 실의 성공의 그 법칙책을 읽는데 와, 사업이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이 그리고 돈이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방법이 있대. 그러면 그 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덮어야 돼요? 읽어야죠. 야,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면 그게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소나무의 그 기름 때문에 돈이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데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아. 그래서 막 읽었더니 거기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뼛속 피 한 방울까지 우리가 긍정으로 똘똘 뭉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 다 할 수가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 소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사장님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빚을 빨리 다 갚고 싶어. 그거 정말 절실한 소망이야. 내가 알아. 15년 동안 빚 갚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빚 갚는 게요, 안 갚혀져요. 빚 접은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 빚을 낼 때는 쉬워. 빚을 낼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낼 때는 쉬워. 몇 천만 원이고. 그런데 그걸 갚아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갚어? 근데 난 다 갚았다? 부러워요. 네. 저 아줌마도 다 갚았어. 저 아줌마도 정말 막 카드 맨날 돌려받고 막 내 돈 달라는데 돈 못 줘서 내가 미안했었는데 저분도 다 갚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이 PM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Y예요. Y.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돼야 돼요. 뭐 IMM 마스터 키 뭐 백날 머릿속에 다 알면 뭐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나같이 왜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공부를 맨날 60명 중에 50등 45등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 없으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으면 이걸 할 어떠한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코 꺾이지 않는 관대하고 헌신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소망. 내가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소망을 야망과 진취성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소망을 야망과 진취성과 결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 봐요. 아니, 우리끼리 왜 이래요 지금? 사이판에서 오신 손님 놀래. 여러분 여기 오늘 그룹 미팅에 참석하셔서 사이판에서 경사경사 오신 거지 뭐 이것 때문에 왔겠어 뭐. 근데 아무튼 사이판에서 우리 접대 인스타그램 그 설명해 주신 사장님 계시죠? 김채 뭐죠 사장님?
김채연 사 오셨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도 예뻐요. 네. 사이판에서 지금 오셨다지 이거 들으라고 오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높은 도덕 기준, 즉 외부 상황이 어떻든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고 그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높은 도덕 기준을 세워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을 담보한다. 제가 항상 내 일생한 불매한 그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정도진 그룹장님이 그 강의했던 거.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교차로에서 역경과 타협이 딱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액티바이즈 얘기했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나한테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조건을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액티 1,000만 원 사줘. 그럼 내가 네 밑에서 늘 등록해갖고 사업을 할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놨을 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높은 도덕적 기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근데 그것이 도덕적 기준으로서 높아야 된다. 그 높았을 때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철학이 살아있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철학이 우리 PM을 딱 보면은 처음에 롤프 소르고 회장님 필로소피 해가지고 막 독일어로 나오죠. 독일어로 막 나오면서 이제 자막이 딱 나오잖아요. 필로소피, 한 사람의 비전이 PM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의 뭐가? 비전. 그 비전이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 여러분들 PM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PM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하고 뭐 피트라인 막 여기 그 이렇게 뭐 PM 인터내셔널 심지어 막 쪽팔리지도 않나 봐. 이런 대본배 이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남들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뭐야? 알기 전까지는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알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가치를 딱 알게 되면 대본백이 없으면 루이비통백을 못 사죠? 네. 네. 대본백이 없으면 루이비통백을 못 사요. 루이비통백 좋아하세요? 주면 받을 거예요? 네. 대본백부터 사세요. 실제로 유럽 젊은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루이비통백을 사려면 대본백을 사라. 이 대본백 하나 있으면 미안해요. 이 대본백 하나가 저한테는 집도 사줬고요, 빚도 갚아줬고요, BMW i7 2억 5천짜리 사줬고요, BMW X7 1억 5천짜리 차도 사줬고요. 이걸로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PM에 열광하는 이유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의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철학이 살아있으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철학은 죽은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죄송해요. 저 오늘 이분 되게 중요해요. 네, 신규 초대자예요. 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이런 데 와서 같이 계속 남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살아있으려면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상의 벽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혹시 설마 아마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 의욕, 이 1%의 의욕이 여러분들의 99%의 확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의 그 불확실성이 99%의 확신을 뒤집어 엎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100%의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성공에 대한 믿음, 생각, 믿음. 어떤 믿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쫙 나오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바다를 툭 쳤어. 그런데 바다가 쭉 갈라졌대.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소리야. 잘못 해석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탁 쳤어요. 갈라줘야 되는데 안 갈라지는 거야. 하지만 모세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렁철렁거리는 그 바닷속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거야.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올라오는데도 물이 갈라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서 나와야지. 계속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달, 6달, 1년, 2년, 3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까지 못 갔어. 그럼 돌아서야지, 때려쳐야지. 그런데 모세는 나는 반드시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들어갔더니 그냥 바다가 쫙 그때 갈라져. 난 그런 사장님들을 많이 봤어요. 파트너 한 명 없이 1년 동안, 1년이 넘게 계속 시스템에 참여하더니 어느 순간 파트너가 나오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라인을 여러 봤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상상의 벽이 당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 생각을 지휘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생각을 지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시면 그 생각을 지휘하셔야 된다. 감정을 통제하시고. 승질이 난다고 승질을 팍팍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여자랑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여자랑 살면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네. 감정을 통제하는 게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진짜 말 멋있다, 그죠? 잘 지어냈어. 내가 쓴 거예요. 단지 제가 이걸 더 멋있게 못 풀어낼 뿐이지. 자, 여러분,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 노하우, 지식. 예. 그냥 지금 하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덕윤산업에 나온 다음에 정글로 들어왔잖아. 야생으로 나왔는데 할 게 없어.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향수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땅들의 뿌아종, 샤넬, 캘빈 클레인 이런 향수를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래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미군 부대에서 막 물건 나온 것들 그걸 사다가 가방에 넣어서 보따리죠. 보따리 장사야. 넣어서 화장품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았어요. 네. 그 모습을 본 누나가 저기 서애나 누나야. 애나 누나가 그때 내 모습을 봤어요. 네. 1,000원씩 하나에 1,000원씩 낸 게 하나에 1,000원씩. 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욕을 하셨어. 야 이 새끼야 내가 그거 하라고 대학 내보내주고 결혼시켜준 이 새끼야 그걸 장사라고 하고 자빠졌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참 그때 생각을 해도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하나 팔아서 1,000원 남는데 10개 팔면 10,000원이다. 10개 팔면 10,000원이고 10집이면 10만원이다. 10만원씩 30이면 300만원이다. 맞죠? 네. 그때가 제가 뭐 29, 30 뭐 요때니까 그때 300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왜? 아 그때도 생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왜 됐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해망 똑같아요. 예, 영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필요하다니까요. 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나간 거예요. 왜? 그래서 화장품 가게가 그때 많았어요. 왜? 길거리에 많았어. 근데 나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얼마나 쪽팔려요. 왜? 그때 당시에 화장품 점원들 있잖아. 여자분들 다 아실 거야. 그 점원이 보통 뭐 19살, 20살, 21살, 22살 요런 애들이 화장품 점원이야.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저씨 가세요 그래요? 아저씨 가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처음 해보는데 가방을 메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게를. 아씨 저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면 기집애들 또 지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거를 그냥 들어가면은 팔 확률 50% 못 팔 확률 50%구나.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망설이고만 있으면 확률이 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게 노하우야. 노하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제가 보따리 장사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었어요. 진짜로예요. 그 당시에. 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처음에 향수 이름도 모르고 있던 내가 땅들의 뿌아종, 캘빈 클레인, 아쿠아, 지오, 폴로 스포츠 이런 거 내가 다 알았다니까. 그 다음에 뭐 탑노트 무식해 보였잖아요? 아, 난 다 알았다니까. 왜? 사장님 왜 웃어? VP 됐다고 막 웃으시네. 진짜요. 향수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대하는 스킬도 올라가고 뭐냐 계속 경험할수록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게 됨을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일의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 그 다음에 지식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잖아요. 네. 사장님도 아마 무엇인가 할 때 막
정확한 아이템이 있어도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망설인단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해라. 그냥 해요. 이게 실행 스위치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향수 아저씨예요. 딱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네. 저를 향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향수 아저씨. 네. 팔려 나가는 거야. 진짜로. 제가 여담으로요. 걔네들이 우리 그 화장품 가게 점원 아가씨들이 처음에 저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시할 만하지. 가방에다가 이게 열고 쭉 열고 막 향수 막 이렇게 꺼내면서 이거 사라고 그러니 웃기잖아요. 맨날 무시당하다가 어느 날 거래가 성립이 됐어. 사계 때 3개 땅들의 부가좀 3개만 주세요. 그때 기업에 지금 한 3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원서판이란 말 들어봤어요? 신원서판? 처음에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 말을 보고 글씨체를 본다고. 땅들의 뿌아종 3개 장기라고 해요. 장기를 딱 주면은 여자애들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는 애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가끔가다 있지 싸가지 없는 애들. 그건 내 수준이 안 맞아. 정말 10이면 8, 9은 그렇게 하다가 계산서 하나 보고 제 글씨체를 보고 그 다음부터 다 사장님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망설이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 클럽에서 전화 10통씩 하는 거 있는데 그냥 하세요. 그냥 해.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얘 전화 받아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싫은 건 걔가 싫은 거고 나는 해야 되잖아요. 하시면 된다. 자, 오늘 기가 막힌 당신은 주위 환경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위 환경의 결과물에 따라서 바라는 목표를 위해 당신을 가장 잘 발전시켜줄 환경을 선택해라. 지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을 계속 옆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은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묘연한 거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요.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쓰지도 않고요. 쓸 필요도 없어요. 월급쟁이가 무슨 리더십이 필요해. 주는 대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주위 환경의 결과물이다. 주위 환경. 그래서 저는 참고로 빨리빨리 성공하셔서 사는 동네를 바꾸셔야 된다. 사는 동네를 바꾸셔야 된다. 동네를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동네를 바꿔봤더니 생각이 바꿔지네요. 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동네는 있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회적 존재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그 거주지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과 열망과 성취 수준을 보여줍니다. 성취의 사다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거주지를 바꿔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성공은 시도하는 자의 것이다. 시도해서 잃을 게 없고 성공할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도하라. PM이에요. 성공은 시도하는 자일 거야. 근데 이게 시도해서 잃을 게 없고 성공할 경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은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5분 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조건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남을 배려하지 마세요.
뭐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든 남을 배려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집중하세요. 시간을 절약하면 시간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 관리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선생님들. 시간 관리는 없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중심을 나한테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의 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의 영역이에요. 내가 지금 나라의 경제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맨날 생맥 추측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얘기 많은 줄 아세요? 이 나라의 경제가 이게 되겠어 어떻게 지네 집 경제 하나 책임 못 지는 게 왜 나라 경제는 왜 신경 쓰냐고. 아프리카의 기아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어떤 애들도 있어. 네 기아나 걱정하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향력의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시간 관리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라.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들은 이렇게 불을 키운다. 누가? 억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억만장자들은요, 사장님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억만장자들은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계속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어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세요? 네.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들의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엄청난 초기 자본도 들어가지 않아. 엄청나게 운이 좋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아도 돼. 단지 지금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시스템.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정체성 자체로 변화시켜라. 이게 억만장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2억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2천만 원 벌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2천만 원.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고 가정을 할게요. 2천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2억 4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2억 4천. 한 달에 2천만 원이면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말해봐요. 작아? 큰 돈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2억 2천만 원씩 1년이면 얼마라고? 2억 4천. 2억 4천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저금했어. 얼마예요? 24억. 대치동에 아파트도 하나 못 사네? 대치동에 아파트도 하나 못 사. 우리 박한도라 사장님 사는 반포에 아파트 하나 못 사요. 24억 갖고.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2천만 원씩 번다 해서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부터 2천만 원도 벌고 2천만 원 벌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계획이 생기고, 이게 그 운영 계획이 생길 때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정체성 자체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부자의 마인드로 갈아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 없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불타는 열망의 힘. 예. 그냥 작은 열망은요, 작은 결과밖에 없어요. 큰 열망은 큰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망은 모든 위대한 성취의 출발점.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모든 부를 이룩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부를 갖다가 누군가 처음에 스타트한 사람이 있다니까. 스타트. 영국 왕실도 처음에는 영국 왕실이 아니었어, 그 집안이. 근데 그 집안을 갖다가 왕실로 만든 한 사람이 존재했었다니까. 케네디가도 처음부터 케네디가가 유명했던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 한 명이 네? 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자, 부의 기반이 되는 규율. 규율이 뭐예요? 규율은 루틴이에요, 루틴. 여러분, 억만장자들.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 반응하면서 시작하는, 일어나면서. 하지만 부를 이룬 사람들,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루를 창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하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규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해진 루틴을 그냥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어떤 사업가가 30년 동안 새벽 5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새벽 5시에 계속 일어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 그거 힘들지 않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한다는 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든 건 가난이에요. 힘든 건 가난이에요. 제가 가난하게 오래 살아봤더니 정말 힘든 건 가난이지 규율이 아니야. 규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진 규율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고개도 매일 책을 읽고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 숄더 플랜하고 자사제품 애용하고 그 다음에 SNS 한 개씩 올리는,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처음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규율은 미루는 습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제가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고 저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사람. 철저하게 이러한 시스템 강의 속에서, 책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사람. 저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그렇게 없어요. 목적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오직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치근한 눈으로. 날라리 같은 남편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드냐.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정말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느끼면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이렇게 사는지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건 교육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여러분들 다 보셨죠? 증거가 있잖아. 매일 내가 원하는 거 15번씩 쓰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했더니 매일매일 했더니 그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그 규율을 365일 3년 5년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드냐? 안 힘들다니까. 나한테 주어진 대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규율은 산만함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규율은 우리의 의지력을 근육처럼 단련시키고 매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일의 작은 행동이 제국을 세웁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거대한 성공을 만듭니다. 규율은 일관성을 만들고 일관성은 성공을 필연으로 만듭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65일, 3년, 10년의 일관된 노력은 기적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30대, 40대 사장님들 정말 제일 부러워요. 네. 사장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규율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해나가면은 하루 이틀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울 것은 무엇입니까? 알람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규율 있는 하루가 자유로운 평생을 만듭니다. 자유의 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규율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을 인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방그룹 그룹원은 뭔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 속에 섞여서 해강그룹 안에서 있으니까 모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세미나장에 콩그레스나 BA나 이렇게 가잖아요. 다른 그룹원하고 달라요. 첫 번째 생긴 게 달라.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유럽에 갔을 때 생각해봐요. 유럽에 쭉 유럽 돌면서 보면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답이 뭐 이래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국 사람은 달라요. 잘생겼어요. 옷도 잘 입어요. 눈빛이 달라요. 똑똑해요. 한국 사람은. 해강그룹 그룹원이 다 그래요.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해강그룹 그룹원은 달라요. 항상 웃고 왜 웃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왜 해강그룹 사장님들은 모이면 저렇게 왜 행복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PM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것들을 갖다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규율 있는 하루하루가 자유로운 평생을 만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뭐든지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자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 이거 지불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